우리에게 헐리우드 미남스타로 알려진 제임스 맥어보이. 그는 돌연 4년이나 잠적하더니 나는 실패했다며 돌아와 모두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임스는 7살이 되던 해 부모가 이혼하며 조부모님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치안이 나쁜 동네에 임대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조부모는 그가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했는데요. 대신 이따금씩 남매를 데리고 캠핑이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빈민가의 풍경만 알았던 제임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경이롭고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임스는 여행을 자주 가고 싶다며 졸라댔는데 그때 왜 가족들이 당황했는지 더 자라고 나서야 이해했다고 합니다. 넓은 세상을 모두 가보고 싶었던 그는 가톨릭 선교사로 꿈을 정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작은 시골의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점차 그의 꿈은 주변의 보통 아이들처럼 해군이나 공군에 입대하는 현실적인 것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한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난생 처음 촬영장을 경험해본 그는 그전에는 몰랐던 다른 세상을 보았고 곧바로 예술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제임스는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2년간 슈퍼 베이커리에서 빵을 구우며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그가 알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회였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런던으로 간 제임스 맥어보이. 드디어 꿈을 펼치리라 부풀었던 기대는 곧 깊은 절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배우들은 대부분 부유한 상류층 출신이었는데 스코틀랜드 빈민가 출신인데다가 갓 상경한 시골쥐 같은 제임스를 영화계에선 불러주지 않았던 거죠. 운 좋게 단역으로 불러주는 TV, 드라마로 녹록지 않은 생활을 이어나가던 제임스는 차별 때문에 엄청난 수모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과 배우들이 있는 초대형 드라마 촬영장에서 유명 배우가 동료들과 함께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게이 같다며 조롱했던 거죠. 제임스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저 가만히 견뎠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였고 모진 환경을 견뎌가며 화면에 얼굴을 비춘 그는 조금씩 감독들의 눈에 들어와 좋은 작품들로 필모그래피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출신 문제로 맞는 배역에는 한계가 있었고 새로운 기회를 넓히기 위해 헐리우드로 떠나야 했습니다. 결과는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배역을 맡으려는 유명한 배우가 없어 대신 저렴한 출연료에 괜찮은 배우를 물색하던 도중 제작자의 눈에 제임스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 영화는 바로 나니아 연대기였습니다. 그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절반은 인간, 절반은 염소인 툼노스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그의 절실함이 통했던 걸까요? 제임스는 연기 경력 10년 만에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의 출연자 목록에 처음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제작비의 4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며 흥행에 성공하는데요. 작품의 흥행과 상관없이 제임스는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왜소한 몸과 창백한 피부 때문이었죠. 그는 당시 영화계의 작가나 감독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성들이 선호하는 외모에 출연료도 저렴해서 사전책으로만 캐스팅되곤 했기 때문에 제작자는 자기도 모르게 제임스 앞에서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임스는 그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임스는 난생 처음 영화 촬영장에서 기절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고문 장면을 찍기 위해 가슴에 금속 갈고리를 달아 매달려 있어야 했는데 제임스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느꼈지만 끝까지 참다가 결국 촬영 도중 쓰러졌습니다. 이토록 힘들고 불안정한 시간들이었지만 제임스는 좋은 작품들에 출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진심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을 바꿔줄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키이라 나이틀리와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영화 어툰먼트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작가는 그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자꾸 왜소한 체격, 창백한 피부가 역할에 맞지 않아. 제임스의 면전에서 가스라이팅까지 시전했죠. 다행히 조 라이트 감독은 긍정적인 눈을 가진 제임스가 주인공에 딱 맞아 떨어진다며 밀어붙인 결과 확실히 맑고 푸른 눈의 제임스는 그가 맡은 로비 역 그 자체였고 이 영화는 아름다운 연출과 영화사상 최고로 불리는 롱테이크의 작품성을 인정받아 골든글로브와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 상을 받게 됩니다. 영화 어톤먼트 개봉 이후 헐리우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당시 초초초 기대작이었던 DC 코믹스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액션 영화 원티드의 안젤리나 졸리의 상대 배우가 밝혀졌을 당시 비커밍 제인, 어툰먼트가 개봉하기도 전이라 뭔 보이요? 갑자기 제임스 맥어보이? 모두가 이해 못하는 반응이었는데 그 보이가 이 라이징 스타 보이가 된 상황인 거죠. 제임스조차 캐스팅이 확정되었을 때 매번 외모로 까이기만 하는 나 같은 사람을 액션 영웅으로? 신기해서 도전 정신으로 출연을 결심했던 거였죠. 호기롭게 액션의 도전장을 내민 그는 맞고 또 맞고 쓰러지며 혹독한 훈련을 시키며 웨이트를 더해야겠다는 트레이너에게 지옥에 가길 빌어 엑스노마 라고 했어요. 이 편을 찍는다면 마른 컨셉으로 할 거예요. 대본에 뭐라고 써있든 간에 저는 웨슬리를 치료가 시급한 사람처럼 연기하려고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혹한 훈련 끝에 전설급 킬러로 변신, 달리는 기차에 뛰어오르고 다리 위로 점프하는 등 많은 영화 속 장면을 직접 소화하고 안젤리나 졸리와 완벽한 케미로 영화 원티드는 제작비 7,400만 달러의 약 4배가 넘는 수익 3억 4,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제임스의 차기작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헐리우드의 스타 반열에 올랐음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오리지널 엑스맨 시리즈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 프리퀄 리부트인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프로페서 X 역을 맡게 된 겁니다. 제임스가 프로페서 X면 설마 머리를 미는 거야? 걱정하는 팬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젊은 교수는 머리가 많았고 영화는 역대 엑스맨 시리즈 중 최고로 인정. 엑스맨 시리즈 완벽한 부활을 알리는 프리퀄이야. 극찬받으며 흥행에 대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엑스맨 프리퀄 시리즈는 8년 동안 4편까지 이어지며 제임스 맥어보이도 머리가 없어졌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삭발 소감에 대해 묻자 그는 센스 있게 받아칩니다. 머리가 조금 길어서 힘을 잃고 있어요. 제 차에 경적을 올린 사람들이 제 스킨헤드를 보고 도망갔거든요. 이제는 명실상부 헐리우드 탑스타가 된 제임스. 하지만 그는 헐리우드의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제임스는 출신과 배경으로 인한 차별을 반드시 극복하고 성공하고 싶었고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국인이나 미국인으로 착각할 만큼의 완벽한 억양을 구사하는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인 뉴스를 물어야 하는 기자와 파파라치들에게는 성공한 제임스의 출신은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작품 홍보를 위한 인터뷰나 방송에선 언제나 출신에 대한 질문이 빠지질 않았고 솔직한 기질을 가진 제임스는 색안경을 낀 사람들에게 종종 유별난 사람으로 비춰져 제임스가 가족과 머무는 곳을 북런던의 촌스러운 지역으로 검소한 그의 차림과 자동차를 촌스러운 습관으로 바라보는 기사를 써댔습니다. 한동안 제임스는 극도로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그 탓인지 제 얼굴은 맨홀 뚜껑으로 100대쯤 맞은 것 같아요. 와 같은 망언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제임스의 출신은 지워지지 않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지독해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피 흘리길 기대하는구나. 평생 보이지 않는 벽과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은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졸업한 스코틀랜드 왕립예술학교에 제임스 맥어보이 장학기금을 만들고 예술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인에게 기회가 와도 두려움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고 예술을 배워 더 큰 세상을 만나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계급이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제임스는 영화 홍보를 위한 공식 석상이나 쇼를 제외하면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모이는 장소는 피하기 때문에 사적인 행보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지만 다행히 배우 친구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즐겼습니다. 평소엔 주로 제가 좋아하는 동네 술집에 앉아 햄버거, 맥주, 셀틱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요.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쉬지 않고 크고 작은 작품을 찍었습니다. 배우로서 제 자신을 탐구하고 범위를 넓히고 싶어요. 이제까지는 내 캐릭터 유형에 대해 되짚어볼 여유가 없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2013년 인터뷰 이후 그는 좀 더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연기를 시도했는데요. 영화 필스에서 악역을 맡아 지금까지 보여줬던 제임스의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부패한 경찰 역할을 정말 쓰레기같이 보여줘 처음 팬들은 충격받았지만 과감한 변신에 박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일 망가진 사람들을 연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는 어릴 적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망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연기로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샤말란 감독의 공포 스릴러 23 아이덴티티에서 무려 23기의 인격을 가진 다중인격 살인범 케빈을 연기하며 연기 커리어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사이코패스, 9살 아이, 여장 남자의 벽을 타기까지 맑은 눈에 광인을 한 메소드 연기에 그가 이 영화로 오스카상을 받지 못한 건 사실상 범죄야. 그가 엑스프로페서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는 아마 조커 역할도 할 수 있을 거야. 제임스 맥어보이까지 총 25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음. 극찬과 함께 오스카상 후보로 거론되는 기대도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사실 제임스는 2006년 영국에서 신인상을 받은 이후 주요 시상식에 수상 경력이 없습니다. 그의 출연작들은 오스카 취향도 제법 있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 맥어보이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충격 발표를 합니다. 영화는 나에게 놀라운 삶을 안겨줬습니다. 실패도 수없이 겪었고 이제는 잘 견디지만 나는 나이가 들었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데뷔 후 2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제임스는 이제 지쳤다며 휴식을 선언했는데요. 드디어 이번 가을 4년의 휴식을 마치고 제임스 맥어보이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예고편만으로 숨막히는 긴장과 공포가 느껴지는 영화 스픽 노 이블은 덴마크의 동명 원작을 리메이크한 스릴러 영화인데요. 제임스는 이 영화에서 폭력적인 마초 사이코패스 패트릭 역을 맡았습니다. 개봉 이후 로튼 토마토에서 좋은 지수를 보이며 다중인격 연기장인 제임스답게 또 한 번 연기력을 증명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오톰먼트 같은 로맨스 영화를 찍어주길 바라는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연기장인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임스인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극복할 수 없는 출신으로 인한 역경과 헐리우드에 대한 환멸을 오히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끊임없이 새로운 연기에 도전하는 제임스 맥어보이의 인생을 알고 나니 응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로맨스 한 편만. 그럼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맥어보이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